사실 나는 회사가 매각될 때까지 계속 살았었어. 내가 가진 신념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원했던 미래고 내가 바꾸고 싶었던 미래야. 지금 스타트업 시장에 투자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나는 지금 가장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 너무 젊은 친구들이 들었을 때 너무 뭔가 꼰대스러운 느낌이니까. 반가워. 나는 2013년도에 데일리 호텔을 창업하고 2019년도에 야놀자에 매각을 한 짐이라고 해. 도전적인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연장돼서 이렇게 하고잡에도 출연하게 됐어. 어때? 내 이야기가 궁금하면 오늘 한번 좀 들어볼래? 아마 재미있을 거야. 그리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하고 더 많은 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회사를 매각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 물론 통장에 입금은 됐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내가 키웠던 뭔가 나의 분신 같은 회사가 이제 내 것이 아니란 것, 물론 그전에도 나만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것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내가 속할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가 그걸 받아가서 키운다는 거,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나는 많은 좀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졌어. 우리 회사 직원들 그리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 우리 회사 동료들은 회사를 키우고 회사를 성장시킨 거를 본인의 성장과 되게 많이 일치했던 것 같아. 그래서 소속감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고객들에게 어떤 행복감을 제공한다라는 거에서 큰 만족감을 얻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체로 할 수 없다는 거, 우리와 뜻이 다른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것들이 그들에게 몰입감을 방해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 회사 동료들도 받아들이게 됐지. 그 과정이 너무 슬프고 괴로웠어. 되게 아픈 시간이었어. 그 과정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우리 동료들은 다른 회사로 가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긍한 친구들은 또 합병된 회사에서 인수된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그런 일들을 보는 게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아팠어. 물론 많은 좋은 뛰어난 기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계속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초기 멤버들의 많은 수가 우리 회사의 그 뜻을 함께 지켜주는 데 힘을 들였거든. 그 중에 한 15명 정도가 계속 우리 회사의 초기부터 매각할 때까지 같이 했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 회사가 그렇게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알려진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회사를 하고 있을 때는 일단 걱정거리가 너무 많았어. 매일이 걱정이었어. 그러니까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일단 회사의 현금 흐름 파악, 회계 관리, 그리고 마케팅 성과 관리, 실제 마케팅 비용이 많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났는지, 호텔들의 최근 동향은 어떤지, 경쟁사 상황은 어떤지, 또 우리 회사 인원이 100명이 넘으니까 그 100명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해야 하고, 그런 것들만으로도 정말 매일매일이 정신이 없었지. 그냥 전쟁 같았어. 전쟁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매일 하는 그 일들이 없던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정신적으로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는 오히려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걱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도 몰랐었고 왜 일어나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 그냥 하루하루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도 많았던 것 같아. 사실 나는 회사가 매각될 때까지 계속 원룸에 살았었어. 원룸에 살았던 건 사실 딱히 이유가 없어. 뭔가 더 큰 공간이나 이사를 가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어차피 집이라는 게 잠만 자는 공간이었으니까 뭔가 변화를 더 주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회사에 나보다 연봉이 많은 사람도 많았었어. 대표적으로 개발자 리더라든지 특정 마케팅 리더라든지 그런 분들은 연봉이 2억이 넘은 분들도 있었거든. 그런 분들이 나보다 연봉이 많았지만 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 연봉이 너무 작다거나 내가 처한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회사를 경영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뭔가 내가 이 일에 집중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스타트업 투자를 하면서 제일 관심 있었던 건 결국 내가 제일 잘 알고 자신 있는 분야였던 것 같아. 온라인 IT 서비스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서비스들을 좀 투자하고 발굴했지. 단 한 건도 내가 투자를 하고 그 직후에 바로 잘 된 경우는 없었어.
모두 어느 정도 먼 거리를 이륙하기 위한 좀 그 발돋움의 시간이 필요했거든. 근데 그 시간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워. 근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결국 그 일에 대한 진정성이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마인드, 그런 것들을 가진 회사들이 결국은 날아오르더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되게 많은 자극도 되고 배움의 일들이 있었지. 투자했던 것 중에 그 유튜브 채널 2호라는 곳이 있어. 사실 투자를 하게 된 큰 계기는 그 유튜브 채널에 내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 대표님이 굉장히 그 일에 진정성이 있다라는 걸 내가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그 회사의 초기 투자자로, 아마 유튜브 회사로서는 처음 투자를 했던 것 같아. 그 대표님이 물론 초반에는 큰 돈을 벌거나 뭔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멋진 대표가 되어가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나도 느끼는 바가 있었고, 결국 그 대표님은 구독자 수가 지금 70만 정도 되나? 그 정도로 만들고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을 알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돈을 벌고 계시지. 그런 모습들이 난 너무 인상적이었어. 당시에 내가 투자했던 거는 1억 정도를 투자했었고, 나 말고 다른 투자자들과 해서 같이 해서 3억을 투자했었어. 뭐 사실 딱히 투자를 했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아니었고 어떤 수익 모델이 있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회사의 성장성과 되게 그 대표님의 집중력, 이런 것들은 굉장했거든.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좀 예감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그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라고. 좋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그 회사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그분의 학습 능력이 결국 한국을 넘어서 미국에서까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를 보는 것 자체가 나에겐 너무 흥미로운 일이야. 결국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진정성 있는 사업가가 되게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거든. 지금 스타트업 시장에 투자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창업을 한 이후에 바라본 시장 중에 지금 가장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창업을 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들, 하기 어려웠다고 느끼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자동화됐거든.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진 디자이너나 개발자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1,00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그 돈이 불과 10만 원, 20만 원, 뭐 많이 들어도 100만 원, 10분의 1로 줄어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라는 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대비 한국의 그런 환율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느껴. 미국에서 100만 원이 들어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30만 원으로도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거든. 그래서 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 물론 투자 시장으로 봤을 때는 많이 위축되고 기회가 줄었다고 보이지만 나는 그 투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만약 투자를 받는다면 예전과 달라진 한국의 그런 국가적인 위상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받기도 쉬워졌거든. 내가 창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한국이란 나라,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 씬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탄생하면서 되게 한국이 되게 강한 IT 강국이구나, 이들의 창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시점이야.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 뭐 강남 언니라든지 오늘의 집이라든지 당근마켓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해외에 가서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능력 있는 인재라면 지금만큼 창업하기 좋은 시기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AI로 관련된 서비스들을 써보고 너무 놀랬어. 나는 뭔가 놀라다 못해 좀 소름 끼쳤어. 이제 수많은 천재 사업가들이 탄생하겠구나라는 느낌이었어. 그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제품으로 만드는 시간과 비용이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 즉 창업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배로 늘어났다는 거야. 마음에 드는 로고가 나오는데 하루 만에 다 나왔거든. 나는 데일리 호텔을 로고를 만들면서 최소 200번의 아이데이션을 했었어. 그 기간도 4개월 정도가 걸렸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나는 지금은 마치 모바일 시대가 열렸을 때처럼 수없이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 너무 젊은 친구들이 들었을 때 너무 뭔가 꼰대스러운 느낌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진 장점은 근성이야. 사실 가진 게 없는 친구들, 과거에 나도 그랬었고, 무기라고 내세울 게 별로 없거든. 창의력 측정도 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고, 보여줄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나한테는 그 열정과 근성이었어.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느꼈냐면, 사업이란 게 누구한테나 힘들거든. 그러니까 수십 번 수백 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거든. 그런데 그거를 어려움을 겪는 사업가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당신이 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될 고객이 누구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들과 대화하듯이 사업하라고 전달해주고 싶어. 한마디 한마디 말을 걸다 보면 결국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가진 신념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야. 사실 나는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떤 변화나 혁신을 요구한 적 없어. 내가 원했던 미래고 내가 바꾸고 싶었던 미래야. 그 과정에서 나를 채찍질할 사람은 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결국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스스로 증명을 하게 됐어.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고 싶어. 내가 거의 매일 쓰면서 되게 나한테 좀 의미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줄게. 첫 번째는 테슬라 자동차야. 나름 되게 많은 종류의 차를 타봤거든. 그런데 테슬라를 탄 그 순간은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한테는 지금 인생 자동차고 그 혁신성에 매일매일 놀라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가방이야. 되게 오래된 가방이고, 보다시피 사용감이 되게 많은데 거의 매일 내 그냥 피부처럼 들고 다니는 거거든. 이 가방은 내가 회사를 매각하고 사실 하와이에 한 달 살기를 갔었거든. 나 혼자 그냥 훌쩍 떠난 여행이었고, 하와이 일단 가서 뭐 할지 모르고 갔는데, 지나가다 들린 가게에서 가격표를 보지 말고 한번 물건을 사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집었거든. 그래서 되게 나한테는 좀 의미 있는 가방이랄까. 이 수트케이스는 내가 해외에 출장을 가면서 항상 나하고 함께 했던 가방이야. 되게 중요한 서류나 컴퓨터나 자료 같은 것들, 내가 보여줘야 할 것들이 있거든. 그런데 수트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야.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 가방과 비행기를 최소한 100번 이상 같이 탔어. 그리고 그 100번 이상의 여행에서 단 한 번도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가방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 같아. 삐에르 가르댕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든 궁금한 게 있다면 편하게 연락 줬으면 좋겠어. 스레드로 찾아와서 말을 걸어도 좋아.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고, 앞으로 또 잘 지내보자. 안녕. 네.